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확진자는 모두 7명입니다. 도내 6번째 확진자의 이동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열흘 동안 자택을 포함해 20곳 넘게 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6번째 확진자도 택시가 주된 이동수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가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의 결과가 일정치 않게 나오면서 진단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충북 지역의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접촉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시 목행동에 거주하는 주부 38살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는 2번째, 충북 전체로는 7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A씨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고열과 두통 증세를 보여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A씨가 첫 증상을 보이기 전날인 지난 20일부터의 이동동선 파악에 들어간 가운데 지금까지 충주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비롯해 정연문외과, 같은 건물의 새충주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충북 지역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내 접촉자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북 6번째 확진자인 청주 거주 24살 여성의 접촉자는 직장 동료 13명과 택시기사 8명을 포함해 56명에 달합니다. 충북 확진자 7명의 접촉자 수를 모두 합하면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신천지 측이 공개한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38곳에 대해 모두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보건용 마스크 6만 개를 보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를 도내 취약계층과 재고량이 부족한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네, 가장 큰 걱정은 청주 3번째, 충북 전체로는 6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홈쇼핑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24살 여성인데 열흘 가까이 여러 장소에서 수십 명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 통제망이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6번째 확진자인 24살 여성의 이동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양성 판정을 받은 25일까지입니다. 열흘 동안 자택을 포함해 직장과 키즈카페, 노래 연습장과 술집 등 20곳 넘게 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직장 동료, 의료기관 종사자 등 53명과 접촉했습니다. 한 술집에서는 주치자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과도 대면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과정에서 6번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이 근무하는 청주 강서지구대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는 오리무중입니다. 6번 환자는 지난 월요일 새벽 같은 술집에 있던 주치자가 떠드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대구를 갔다 왔다, 내가 경북 청도를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뭔가 좀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정작 주치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6번 환자는 해외나 대구에 간 적이 없고 신천지 신도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엔 확진 8일 전인 지난 17일부터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여성분이 말이 아마 일관되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6번 환자는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가 상당히 많아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에서만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택시가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첫 번째 확진자의 택시를 탄 승객들을 겨우 찾았는데 3번째 환자도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발송한 안내 문자입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택시를 탄 승객들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39건의 카드 결제 승객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청주시는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11건의 현금 이용 승객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4건에 그쳤고 나머지 7건은 청주시의 요청으로 나흘 만에 투입된 경찰이 단 하루 만에 모두 찾아냈습니다. 청주시로부터 탑승했던 그 승객 그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어제 아침에 7명에 대해서 신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를 투입해서 7건에 대해서 모두 소재를 확인하였습니다. 차가 격리된 승객들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꽤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 단지 우리 시로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착안을 못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청주 3번째 확진자도 택시가 주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지난 20일 이후 11번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청주시는 여성이 내리고 난 뒤 바로 택시에 탄 승객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도청의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관이 추후에 변동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여성이 이용한 택시 운전자 8명을 격리 조치하고 이번엔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공조해 승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자가 청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25살 A씨는 지난 21일 자가용으로 부모와 함께 청주로 이동해 남동생 졸업식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이어 청주 소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자가용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감염 경로 파악이 늦어지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론 1, 2차 검사 결과가 뒤바뀌면서 진단 검사를 믿어도 되는지 의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충주의 여성 환자는 코에서 폐에 이르는 상하기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는 음성으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1차 양성에서 2차 음성으로 뒤바뀐 경우는 지난 22일 전남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A씨는 확진자에 준해 격리 치료를 유지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에 따라서 1회 양성, 1회 음성일 경우도 14일간 확진자에 준하는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 방역 체제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따라 바이러스 배출량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복기나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에는 검출 가능한 최소 기준보다 바이러스 배출량이 크거나 적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경우 변형된 신종 바이러스여서 진단검사 또한 정확도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으로선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 확진자 A씨의 가족 등 167명의 접촉자 가운데 추가 감염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에서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으로 지역 감염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해서 유학생 폐기물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에 방역포까지 착용한 환경업체 직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정리합니다.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에 격리된 중국인 유학생 170여 명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겁니다. 지역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충주시의 중국인 유학생 폐기물 처리 전담팀입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차 소독, 외관 소독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막바로 수거해서 우선적으로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수거 인력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쓰레기는 이중으로 밀봉했습니다. 특히 교통대와 건국대에 중국인 유학생 기숙사에서 배출한 쓰레기만 수거해 경유 없이 곧장 소각장으로 이동합니다. 아울러 전담팀은 일반 쓰레기와 수거 차량도 분리해 운행합니다. 배출되는 그 쓰레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었을 때 지역사회에 파장이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날 배출되는 폐기물을 소각장에서
충주시는 중국인 유학생 폐기물 전담팀을 격리 수용이 끝날 때까지 가동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 오전 증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한 유튜버가 폐가 체험 영상을 만들려고 무작정 찾아간 폐가에서 백골 사체를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유소를 나온 한 승용차가 갓길에서 도로에 진입할 순간을 엿보고 있습니다. 도로에 진입해 반대편으로 차를 돌리는 순간 화물차가 그대로 승용차를 덮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9살 정모 씨가 숨지고 동승자 67살 신모 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진천군 덕산읍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구시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9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에는 증평군 증평읍의 한 폐가에서 공포체험 영상을 제작하던 유튜버가 백골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체 옆에는 번개탄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경찰은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청주시가 사직동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도 없었고 재산 피해는 73만 원에 불과해 재난 문자 발송의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CJB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